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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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공기가 함께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나는 대한민국 복무 신조. 사람들이 이런 트렌드에 뒤처지면 안 되죠. 아니 괜찮아요. 장병분들 오늘 저만 믿고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오늘도 준비됐죠? 네, I'm ready. 존중이란 말은 전후에 또 다른 이름. 에이,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좀 처진다. 조금만 좀 빨리 좀 안 될까요? 나중에는 좀 BPM. 너무 정박이라 이게 약간 이게 어디 무슨 제가 나중에 찬송가 이렇게 박수 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제가 나중에 플로우 약간 바리에이션 해볼게요. 네. 디벨롭 시켜볼게요. 뭔 말인지 알죠? 디벨롭? 뭔 말인 줄 아시죠? 요즘 자수리형의 과거와 현재 군대 비교 영상이 보면 볼수록 굉장히 재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전과 비교해서 생활이 가장 많이 달라진 계급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계급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과 함께하는 인싸 프로젝트 자손이 형 나와주세요.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다들 집중하자. 행정실 전파. 당직 사원이 전파한다. 각 소대별로 3명씩 행정실로 집합할 수 있도록. 아 눈치 봤죠? 눈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다 10분이야. 그냥 확 뛰가자 좀. 정말 진짜 오랜만에 듣다. 나다 싶으면 당직 사원이 전파한다. 각 소대별로 3명씩 행정실로 집합할 수 있도록. 잠깐만. 애들이 가겠... 아씨, 내가 갈까? 아이, 그래도 애들이 가겠지. 아니야, 내가 가지. 야, 임참 갈래, 행정실. 내가 가. 야, 내가 자존심 있어. 야, 진짜, 나 이건 내가 못 가. 나 진짜 못 가. 가자. 짠데는 가야지. 그렇구나. 야, 오늘 축구하니까 너까지 3명 딱 준비해서 나와. 우리 지면 그냥 된다고 생각해. 표정. 아유 저랬어. 맞아. 요즘 안 그런다고? 야, 오늘 10중대랑 축구하는데 축구할 사람. 한 명도 없. 좀 하자 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내가 그럼 이따 PX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 나 기다리고 있을게. 선진명이요. 진짜 부드러워졌다. 야, 오늘 반찬 뭐냐? 오늘 메뉴 똥국이랑 무생채입니다. 그렇지, 저거 당했어야 됐어. 짜! 나 그 PX에서 짬 때리고 올 테니까 올 때 우유 챙겨와. 알겠습니다. 2개 챙겨올 수 있으면 2개 챙겨오고. 오늘 반찬 뭐지? 맛이 없네. 하여튼 부탁할까? 잠깐만 보자. 씨. 야, 승규야, 오늘 식당 가서 나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우유 좀 하나만 좀 챙겨다 주면 안 되냐? 알겠습니다. 좀 부탁 좀 할게. 야, 오늘 날씨 어떠냐? 오늘 날씨 엄청 흐립니다. 기가진이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양국은 날씨입니다. 이게 있다고? 흐린 하늘이에요. 예.
드래곤볼을 모으자. 내가 소원을 들어줄 것이야. 병장님 다 모았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소원이 뭔데? 전역하는 겁니다. 미쳤네. 돌았냐? 자손이 형 유튜브나 볼게. 시간 개꿀이죠. 대박. 다르네. 그러니까 병장의 생활 태도와 모습이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병장이라고 하면은 좀 뺀질거린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 병장들한테서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아니 진짜 생활관에서 같이 생활했던 병장님 그리고 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단 생활관에서 누울 수 있는 사람은 병장밖에 없었어요. 예전에요. 취침 시간이 아닌데 1, 2병이 누워있다. 그건 바로 집합이었죠. 아,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제일 이해 안 가는 건 마지막에 저 놀이 있잖아요. 바둑알은 왜 던지고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시간이 남아돌잖아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놀다 뭐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지가 이제 만화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생활관에서 이제 영화 주인공이 돼서 영화 한 편을 찍는 거지. 예. 네, 그럴 때 이제 병장님 상대 역은 이제 다 후임들 몫이죠. 이제 실감나는 연기력은 기본이고 이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사로 받아쳐 주지 않는다면 또 집합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계급이 뭐라고 그래봤자 한두 살 차이들일 텐데. 아니 저기 동생도 있어요. 진짜로. 귀엽다. 귀엽다. 네. 자, 영상에 나온 거 말고도 옛날에 병장만 누리는 권력들이 꽤 있었죠? 네. 계급을 기준으로 금지시키는 행위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상병 밑으로 활동복, 혼복 금지, 뭐 활동복에 낙서 금지, 침상에서 점프 금지, 양말에 슬리퍼 금지, 생활관 내라면 라면 금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병장이었으면은 이런 행위 다 폐지시켰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나도 후임 때는 병장이 이제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병장 되면 이 모든 악습을 다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는데 막상 병장이 되면 이제 본전 생각도 나고 나도 좀 그런 걸 좀 누려보고 싶고 후임들이 대접을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제 다 그런 게 또 이제 인지상정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리피의 군대 TMI. 따라하시네요. 대한민국의 병장들이 사실은 겸손해야 됩니다. 병사 계급 중에서는 제일 높지만 역사적으로 이 역사적인 순서를 보자면은 병장은 가장 늦게 생긴 계급입니다. 그래요? 네. 아, 이건 몰랐네. 국군이 처음 생긴 광복 직후에는 2병, 1병, 상병 이 세 개밖에 없었어요, 계급이. 근데 병장이라는 계급이 이제 10년이 지나서 처음 생긴 거고요. 원래 역사적 순서대로 예우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결론은 2병보다 역사가 짧은 병장은 좀 겸손해야 된다. 이런 TMI입니다. 자 그럼 아주 겸손한 병장이었을 것 같은 예비역 두 분은 병장 계급장을 달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장이 되자마자 한 일이요? 전 되자마자 한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뭐예요? 모든 계급장을 왕볼록으로 바꿨어요. 왕볼록? 왕볼록? 왕볼록 모르세요? 왕볼록? 왕볼록? 아, 왕볼록 모르시는구나. 아, 그래요? 이 계급장이 굉장히 밋밋해요. 원래 민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이제 계급 올라가면 살짝 반볼록이 있어요. 튀어나와, 그러니까 음영이 있어요. 이렇게. 볼록? 네. 튀어나오거든요, 이 계급이. 줄이. 왕볼록은 엄청 튀어나와요. 오바로크 자체가 달라요. 그게 튀어나오면 좋은 거예요? 스웩이죠. 아 마이 갓. 와우! 보다 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전투모부터 뭐 계급장, 모든 계급장을 전부 다 왕볼록으로. 저는 병장 되자마자 일단 축구를 빠졌던 것 같아요. 축구를 되게 싫어해서 축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무조건 해야 됐죠. 병장이 하자고 하면. 자, 요즘에는 계급 간 존중이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서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 공군에는 이제 병사 자율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위원회 아래에 뭐 시설참모, 행정참모, 으뜸병사 등 이제 다양한 직책이 있고 이제 각자 병사들의 복지와 생활 수준 향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요직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장들이 담당을 하는데
각자 민주적으로 이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변하고 주요 사항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이제 병사 자치제도를 이제 전군에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그거 인공지능 스피커. 맞아요. 와. 이건 진짜로. 진이야 오늘 날씨 어때? 날씨 알려주고. TV 꺼줘. 그러면 TV 꺼주고. 야 이게 지금 내무반 안에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예. 와 우리 때는 이등병이 인간 기상청이고 인간 리모컨이고 그 신문에 TV 프로그램 있죠? 네. 그 신문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야 신문. 네, 신문에 7시에 뭐 재밌는 거 뭐 하냐? 7시에는 뭐 어디서 뭐가 합니다. 막 이거 다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대박 사건. 이게 군대가 좋아요. 예, 어디까지 좋아지는지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요. 생활관마다요. IPTV가 설치가 돼 있어요. 입TV가? 네. 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재방송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다시 볼 수 있대요. 너무 좋다.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 10년 진짜요? 전. 예. 오빠 때도 있던 거예요? 저 때도 있었죠. 우리 때는 그거 놓치면 난리 났어. 제 방을 어떻게? 과거와 현재 병장의 공통점도 있긴 있어요. 반찬 종류에 따라서 밥을 안 먹는다. 병장쯤 되면 이제 군대 밥이 좀 지겨울 때가 됐으니까. 근데 원래 군인은 밥 굶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안 군대에서는 되죠. 식사도 훈련이고 명령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밥 안 먹으면 혼나고 이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부대관리훈령 제40조는 식사를 일과로 병영생활의 일일 과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결식에 대해서는 제재가 부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지휘관이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지 않고 결식하고 충성마트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된다면은 복종 의무 위반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 대박. 그렇죠. 이게 사실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도 밥을 차려주는데 안 먹으면 큰일 나요. 뭐라고요? 복종 위반? 복종 의무 지시 불이행입니다. 예,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시 불이. 지시 불이행이죠. 했는데 안 먹으면 큰일 나죠. 가정집에서도 그런구나. 저는 그 축구하러 갈 때 모습도 좀 뜻밖이었는데 지금까지 얘기를 듣기로는 병장이 축구하러 가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럼요. 뭐 개발이어도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가서 해야 될 게 있죠. 병장님께 패스를 해드려야 당연하죠. 된다. 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병장들이 후임들 눈치를 또 보나 봐요, 많이.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제가 병장 되자마자 한 게 축구 빠지기였다니까요. 오죽하면. 그 축구 인원 모집을 할 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의사를 많이 존중을 하는 편입니다. 와 그래서 너무 이제 막 좋다. 후임 생활관에 직접 가서 야 너 나와 이러는 게 아니라 전화를 이용해서 사무실에 연락을 합니다. 오늘 축구 나올 수 있어? 라고 물어봐서 그렇게 각 뭐 시일별로 해서 병사들을 모집하는 요즘 최첨단의 시스템을 요즘 누리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할 게 축구밖에 없었으니까 선임들도 강제로 많이 시켰지만 네. 요즘은 축구 말고도 농구, 탁구, 뭐 당구, 심지어 보드 게임까지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음악, 댄스 등 동아리 활동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선임들이 후임한테 뭐 축구하자라고 강제할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 병장들은 솔직히 옛날 병장들 좀 부러워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과거에는 병장이 지금보다 편하게 군 생활을 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네. 그러니까 지금 병장들이 처음부터 동기생활관을 써왔으면 이제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 근데 이제 가장 손해보는 이 느낌이 드는 세대가 이제 2010년대 초반 군번들인데 이제 소대 생활관에서 동기 생활관으로 넘어가던 시기라서 저도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병장이 입대했을 때는 병장을 막 왕으로 모셨어. 근데 내가 병장이 됐는데 후임이 다른 방을 써.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싹 이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서 이제 편해지는 딱 병장이 딱 달았는데 그렇죠. 갑자기 동기 생활관도 변하면서 병장들끼리만 다 모아놔. 맞아. 그거예요. 이제 좀 편해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뭐 지금처럼 자유로운 분위기도 좋지만 근데 사실 이제 같은 생활관을 쓰면서 이 선후임 간의 이런 정도 사실 솔직히 많이 쌓이고 좋거든요. 그런 또 장점도 있어요. 이점도. 네. 그리고 군대는 이제 기강이 중요한데 선임도 없이 동기들끼리만 있으면 너무 또
풀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살짝 네, 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단점도 있긴 합니다. 계급이 없으니 이제 나이에 따라서 지시하는 또 다른 계급을 만들어내는 거죠. 같은 동기라도. 동기 중에서도 나이가 적거나 힘이 약한 병사가 있기 마련인데 그 친구들을 따돌리거나 과도한 임무를 부여하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인권 침해 조사나 인권 교육,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서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군기 저하의 우려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동기생활관에서는 이제 각 방별로 이제 장을 뽑아서 이제 체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인권 침해 여부를 살펴봐야겠죠. 자, 이번 주에도 인권 퀴즈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영상에서 과거 병장의 만행이 5가지가 나왔죠. 후임한테 작업 미루기, 축구 인원 강제 동원시키기, 식사 시간에 메뉴 알람 시키고 우유 심부름까지 시키기, 그리고 아침마다 인간 기상청 호출하기, 마지막 생활관에서 후임 동원에 게임하기. 자, 이 모든 게 당연히 인권 침해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처벌을 받는 최악의 만행은 어떤 행동일까요? 참 어렵다. 아, 저번에 다 틀렸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답을 좀 분산시켜 볼까요? 한 명이라도 살아남게. 자, 일단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고르셨으면 번호를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좀 비슷한 게 많아요. 맞아요. 비슷한 게 많아서 더 어렵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번호를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1번이 3명, 2번이 2명이네요. 오. 아, 후임에게 작업을 미루기 아니면은 축구 인원을 강제로 동원시킨 거. 오.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고르기 힘들어서 그냥 제가 군상을 했던 시절을 한번 돌이켜봤는데 저는 그때 하여튼 축구 강제 동원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네, 저는 그냥 2번으로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딴 데는 강제가 안 써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아. 축구 인원에만 강제 동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부름 시키기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좀 비슷해 보여가지고 비슷하게 다 시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1번들은 왜 고르신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긴 거기 때문에 약간 직무유기의 성격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번을 골랐어요. 아니 근데 네. 저 뭐 3명 뛰어와 이거는 지칭을 한 게 아니라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3명 와라고 이 지통실에서 보통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뭐 병장, 슬리피, 뭐 상병, 뭐 김대희 뭐 이렇게 딱 지칭해서 오라 그랬는데 안 가고 후임을 보냈으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그쵸. 뭐 아무나 3명 뛰어와 이래 버리니까. 근데 정답이 뭔지 아직 모르니까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좀 감정이 입이 돼가지고 1번이 제일 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왜 감정이입이 됐어요? 네, 그냥 그러니까 감정이입까지는 아니고. 아 누가 밀었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윤기준 중이가 밀었네. 작업을 미룬 게 있군요. 그치, 선임 우리 아는 사람 한 명 있는데. 이미 전역했기 때문에 윤기준 중이를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 상황에 이제 병사에 때 감정이입했을 때 1번이 가장 짜증나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맞네. 미루고 전역했네. 자, 과연 가장 큰 처벌을 받는 인권 침해는 무엇인지 자, 법무관님 알려주시죠. 과연 네, 5번 후임을 동원해 게임을 한 고민했는데. 행동입니다. 나 1번, 5번 고민했는데. 다들 합리적인 이유들이 다 있었는데 네. 이러한 행동은 후임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폭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가혹행위라고 하는데요. 영상 속에서의 행동이 바로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 형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또한 징계 또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행동들 역시 그냥 넘길 수 없는 인권 침해잖아요. 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간단하게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4가지 행위 모두 부당하게 심부름을 시키고 휴식권을 제한하는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군인지휘기본법에 보면 제35조 제3항은 병 상호 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가지 행위는 경미한 위반이긴 하나 고의 반복적인 점을 고려해
휴가 단축에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병장들의 모습도 한번 짚고 가야죠. 과거에 비해서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점을 고치면 더 완벽한 병장이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축구를 하자고 권하거나 이제 결식 보고를 할 때 후임이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평소부터 만들어주는 게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탁을 할 때도 후임의 상황을 고려해주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국의 병장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 후임이 따라올 길이라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갖고 군생활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관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자, 인권맨 슬피시 오늘은 어떤 버전인가요? 네, 오늘은 아나운서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인권 보장하세. 존중이란 말은 변호의 또 다른 이름이죠.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렛츠고. 자, 본인의 품위는 이것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언제나 품위 유지에 민감한 이분이 바로 오늘 품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인권 긁어주는 남자 임금남 후자성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자, 모셔볼까요? 자손이 형 준비됐지?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반응 집중하자. 세면 세죠. 저기 죄송한데 앞머리 좀만 길게 잘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이번에 휴가 나가는데 여기랑 여기 좀 센스 있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센스 있게. 자, 원빈으로 잘라놔라. 미용 씨는 좀. 어머머머머머머. 느긋해. 전혀 개의치 않네요. 이 여자분들이 남자들 샤워 빨리 하는 거 보면 많이 놀라시는데 이제 왜 그런지 아실 것 같아요. 네. 참 이 군인의 품위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자, 그럼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대에서 이렇게 유독 청결을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군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병력 관리에 있어서는 청결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현재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집단 생활에 있어서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민간보다 방역 수칙을 더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집단 생활도 있지만 아무래도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위생관념이 아주 살짝 조금 떨어지는 게 조금 있어요. 그 훈련도 힘들고 고된데 씻는 거는 너무나도 귀찮고 그러니까 위생에 대해서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격하게 안 하면 안 씻어요. 원래 또 학교 다닐 때도 남녀공학인 친구들은 잘 씻는데 그 남은 거는 잘 안 씻잖아요. 그렇죠. 예, 군대도 그런 개념인 거죠. 자, 효자손 영상에서 나왔던 게 오이비누였잖아요. 근데 저 오이비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 냄새가 왜 이렇게 손 닦고 나면 남아 있는데 그 좀 좋잖아요. 좀 상쾌하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도 많이 쓰나 봐요. 두 분도 혹시 쓰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이 비누를 많이 쓴 게 아니라 오이 비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이 비누로 세수하고 그 빨래 비누가 없을 때는 오이 비누로 속옷, 양말, 전투복까지 빨다 보니까 온 몸에 오이 향. 진동을 해줘, 오이 향. 저도 이제 2011년 군번인데요. 오이 비누는 아니었습니다. 예. 노란색이었어요. 노란색인데 인삼 비누? 그냥 기본적인 비누로 바뀌었고 저는 이제 이등병 때부터 아까 전에 효자손 영상에서 병장 풀세트 있죠. 저는 이등병 때부터 풀세트를 썼어요. 아 진짜? 이제 열린병이기 때문에 예. 뭐 상병만 저걸 써라 병장만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예. 되게 편하게 생활했죠 그 생활을.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진짜 심하게 갈리더라고요, 오이 비누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어떠신가요, 다른 분들은? 근데 오이 못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요. 그 냄새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 저희 전우 중에도 오이를 못 먹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여튼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오이 비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향이 진짜 싫거든요. 근데 먹는 것도 아닌데 그게 향도 맞아, 그런가 봐.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하죠. 네, 진짜 싫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오이 비누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오이 농사 하우스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기억도 나고 그 싱그러운 물향이 있잖아요. 여름에 특히 쓰면은 진짜 시원한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요즘도 오이 비누를 나눠주나요? 부대마다 좀 상황 여건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대 같은 경우에는 뭐 도땡이나 이런 브랜드가 있는 그런 비누가 지급되고 땡을? 다양한 비누나 아니면 비누통이 지급되고 와. 그 이외에 부대 샤워실에 공용 샴푸, 바디워시 또 상황에 따라서 폼 클렌저, 스킨 로션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대박이다. 야 오이 비누 하나로 그냥 온몸 다 씻었는데.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왜 하필 많고 많은 비누 중에 왜 오이 비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제가 나설 때가 됐군요. 니페 군대 TMI. 대체 군인과 오이 비누는 무슨 관계일까? 이것도 다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천연 원료를 넣은 오이 비누 그리고 살구 비누가 초특급 인기였어요. 살구 비누 그래. 네. 당연히 이제 병장들이 사제로 그 비누를 사와서 썼겠죠. 그러니까 군에서 유행이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유행이었던 거죠. 수분이 많이 함유돼 있고 피부 진정 효과도 있는 데다가 값도 싼 오이 비누가 보급 비누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향기로운 군대 이야기. 다음에 또 만나요. 급 끝내는 분위기인데. 다음에 자, 생각해보니까 다른 비누보다 향기롭고 진정 효과 있는 거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 비누를 안 써요. 네, 아까 영상에서 봤잖아요. 부위별로 다 따로따로 쓰는 용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나왔던 게 또 이발병이었잖아요. 이 남자는 머리빨이라고 또 1mm에 목숨 건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분명 그 얘기는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가 군인의 머리 규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죠. 먹유. 육군의 경우에는 간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간부 표준형과 운동형이 있는데 표준형은 가르마를 타고 머리를 단정히 손질해서 모자 착용 시에 귀 상단에 노출된 머리가 1cm 이내로 단정해야 하고요. 운동형은 앞머리하고 윗머리를 3cm 이내로 깎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1cm 이내로 단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병사는 후자를 설명한 운동형에 해당합니다. 공군 병사는 앞머리 5cm, 윗머리 3cm 이내, 옆 뒷머리는 자율적으로 짧게 하고 있는데 해군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 7cm,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에 닿지 않게, 그리고 해병대는 앞머리 3cm 이내, 옆 뒷머리는 귀 상단 5cm까지 올려 깎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대 및 지휘관 재량에 따라서 두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규정을 들었으니까 남자는 머리빨이다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그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 이거는 뭐 10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군인 민간인 나눌 것 없이 똑같습니다. 옆머리 1mm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요. 저도 옆머리를
그 미리수에 따라서 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예민하게 자르는데 그 1mm, 2mm에 따라서 가르마가 타지냐 안 타지느냐 이게 또 갈려요. 아, 그래요? 네. 뭐 이등병 때는 사실 일발병이 깎아주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근데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머리 스타일을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뭐 마음 먹으면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이발병한테 나 원빈처럼 하는 경우도 있죠. 예, 휴가 때 헤어스타일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발병을 누굴 만나는지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발병이 병장이면 그냥 끝이지. 예, 나보다 좀 이 계급이 낮으면 좀 이렇게 욕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군요. 여러분 오랜만에 시국거리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국이 어느 자 많이 병영 변질됐네요. 네, 많이 변질됐어요. 잘했다. 병영 문화 혁신이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국방부는 2022년 내년부터는 현역병 및 상근 예비역에게 월 1만 원의 이발비를 지급해 병사 휴식권 및 군 본연의 전투 위주 임무 수행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도 이어서 좀 나서 보겠습니다. 시국이 이런 때야. 오! 와우! 자, 여름에 훈련하다 보면은 컴백 셔츠 항상 부족하잖아요. 한 벌에서 두 벌로 확대 보급. 자, 칫솔, 샴푸, 치약 구매에 지급했던 일용품 현금 지급액도 94,440원에서 138,600원으로 늘어서 스킨, 로션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네. 야, 우리 장병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네요. 시국걸 두 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를 해볼까요? 5분 대기조라고 하죠. 항상 이 5분 대기조 훈련 상황이 되면은 잠도 전투복 완전히 갇혀 있고 전투화 신은 채로, 전투화 신은 채로 가면을 취하는 거죠. 저는 본부대 안에 경비소대가 있었어요. 경비소대가 항상 5분 대기조를 자주 했어요. 많이 봤어요. 이 부대의 성격과 조직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포병은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샤워 중에 폭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동기 중에 한 명은 1km 남짓된 거리를 아예 맘먹고 그 거품을 안 닦은 채로 아까 이등병처럼 진짜. 거기 거품에 막 남아있는 상태로 팬티만 입고 막 뛰어갔는데 간부가 너는 진짜 군인 정신이야. 강한 친구다. 하고 포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멋있네. 이런 얘기는 부대마다 있어요. 그렇죠. 이 방송 보고 따라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 포상 받으려고. 아, 눈치가 없었죠? 많이 해요. 이 얘기들이 막 전해지면서 맞아요. 많이 맞대요, 도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부대마다 좀 다른데 공군의 경우에는 정해진 훈련이나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5분 대기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니까 평상시에 훈련을 잘 해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오늘 군인의 품위는 위생에서 나온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법무관님 오늘 나왔던 영상 중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을까요? 네, 인권 침해에 해당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상병부터 사제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등병도 사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임들의 눈치나 뭐 어떤 협박에 의해서 오이 비누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헌법 10조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입니다. 옳습니다. 모든 이에게 폼 클렌징을 허하라. 위장 크림은 정말 피부에 독이라고요. 그 이외에 다른 인권 침해에 해당 사항은 없었나요? 네, 아주 작은 사항이 또 있었습니다. 이발병에게 원빈처럼 잘라달라. 왜 아니 이게 인권 그게 인권 침해라고요? 침해예요? 원빈의 인권 침해가요? 원빈에 대한 인권 침해구나. 내가 원빈이 아닌데 원빈처럼 잘라라라고 하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지시이기 때문에 사적 지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눈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네. 당시 이발병이 느끼는 감정이나 주변 정황을 봤을 때 웃음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였다면은 이발병 또한 웃어 넘겼다면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지하면 원빈이랑 똑같이 해놔라. 그럴 수도 있겠다. 눈을 부릅뜨고 겁을 주면서.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원래 비상훈련이라는 거는 사전 통보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휴식 시간에 통보 없이 비상훈련
5분대 기조를 하면은 이것도 인권 침해인가요? 당직 근무자의 통제에 따라서 휴식 시간에 사전 통보 없이 비상벨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발적이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부대 지휘 차원이었다면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군 규정 330 부대 훈련 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지휘관은 5분 전투 대기 등의 임무를 해제, 조정하여 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작전 지역 내에서 훈련 시 상황 여건을 고려해 현행 작전 임무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전투 대기 부대는 현행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훈련 시 상황 여건을 고려해서 비상벨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이 아닌 지휘관이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재미 위주로 한번 울려볼까? 라는 행동을 했다면 휴식 여건을 보장하지 않은 현행 작전 부대의 임무로서 휴식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군인의 품위를 유지하는 기본, 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품위의 기본은 인성이라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시죠? 자, 현명하고 멋진 인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품위 있다는 거 잊지 맙시다.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는 인싸 인권맨 슬리피 씨. 네. 오늘은 인권성을 동요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대된다. 내가? 진짜. 그래요? 와. 창의적이야. 동영어로 준비가 돼 있죠? 세상에. 만능이세요 정말.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인권을 보장하지. 자,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자, 여러분 제가 봐도 식은땀이 나네요. 제가 동요를 불러본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원래 락발라드 버전이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요? 다음에 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제가 락발라드. 기대된다. 자, 여러분 제가 딱 봐도 청소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나요? 아니요. 뭐라고요? 아니요. 정답입니다. 청소랑은 거리가 좀 멀어요. 이상하게 근데 세차는 또 잘합니다. 차를 좋아해서. 하지만 저도 한때는 청소를 엄청 잘했던 시절이 있어요. 잘 씻고. 그 시절에 대해서 오늘도 이 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줄 겁니다. 인권 긁어주는 남자 임금남 효자손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차손이 형! Are you ready?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다들 집중하자. 군인은 청소도 예술이다. 말아서 어떻게 하지? 진짜 깔끔하다. 빈틈없이. 빠르게. 와. 자세 나온다. 자세 나와. 갈리겠는데? 맞아요. 네네네. 아우씨, 애들 어디 갔냐? 아우, 내 짬바도 지금. 접는 것도 달라졌어요. 야, 빨리 와. 아우씨. 애들 어디 갔냐? 안 닦아? 정말 불러와. 야, 왜 빨리빨리 청소 안 하냐? 아이, 참. 거기야, 거기. 아유, 애들한테 너 뭐라고 하지 마. 애들 힘들게 날씨도 더운데. 에이. 아유.
뭐야 여기 제대로 닦은 거 맞아? 아니, 우와. 동전으로 하나요? 자 간다. 아니 물 제대로 안 뿌려. 변기물 다 묻었잖아. 죄송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이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군인에게 치약만 있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아, 그렇죠. 청소를 예술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치약입니다. 예, 처음 나온 게 이제 그 침상이었잖아요. 예, 네. 여기서 치약이 없으면 예술 작품을 만들 수가 없죠. 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말 그대로 생활하는 곳이 침상이잖아요. 네. 그냥 나무로 된 길쭉한 곳인데 이걸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닦는 거예요? 군인은 절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생활관은 그 통풍이 잘 안 됐어요. 뭐 지금은 잘 되겠지만 그 안에 많은 인원이 있으면 이제 전투화 때문에 발냄새가 아주 고약하거든요. 다들 훈련을 했으니까 이제 발에 땀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발냄새가 고약한 발로 이제 침상을 걸어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냄새 때문에 닦아줘야 되는 거죠. 한여름에 그 땀에 완전 쩔은 군용 양말을 신은 채로 그 침상을 이렇게 지나가면 정말로 아지랑이가 짐이 그렇죠. 실제로 보여요. 정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지랑이가 냄새와 함께 싹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에어컨도 없었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 아시다시피 침상이 나무잖아요.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더러운 양말 그런 게 이제 나무에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걸레질을 자주 해줘야 그 악취 배는 거나 이물질, 각질 같은 것도 거기에 막 스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털어내줘야죠. 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생활하고 또 면적이 큰 침상이라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걸레 접는 법이 나오긴 했는데 자손이 형은 걸레를 동그랗게 이렇게 돌돌돌돌돌 말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군번 따라 부대 따라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자선이 형 같은 경우는 공사군번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사군번이다 보니까 저거는 이제 요 먼지를 이렇게 털어내기 위한 용도였던 것 같고 저희 때는 일단 그 침상이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그 위에 노란색 장판. 맨날 그 노란색 장판이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침상을 쓸어낸 다음에 3인 1조가 됩니다. 일병이 치약을 뚜껑을 따서 탁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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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서 지나가요. 그러면 2등병 2명이 걸레 2개를 이제 하나씩 들고 이렇게 네모나게 접어서 쫙 밀고 나가는 거죠. 막 이렇게 쫙 밀고 나가는 그런 3인 1조였죠. 저는 이제 119번이에요. 치약 미싱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침상이 없어집니다. 다 침대예요. 그렇죠. 침대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데는 침대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닥에 치약을 똑같이 뿌려요. 탁탁탁탁 이제 이등병이 탁탁탁탁탁탁 하고 엉덩이 하늘로 쳐 들고 그렇죠. 그리고 물을 쫙 뿌립니다. 그리고 다들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어요. 그 플라스틱으로 되는 좀 딱딱한 그걸로 밉니다. 그렇죠. 생활관 바닥 얘기한 거예요. 침상이 없으니까. 침상이 없으니까 생활관 바닥을 빗자루로 하는 걸로 바뀌죠. 그래요? 우리 이제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건 침상이었고 그 밑에 중앙에 복도 바닥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물을 쫙 뿌려요. 그래서 마른 수건을 쫙 펼쳐서 미싱이라고 하는데 쫙 이렇게 당기는 거죠. 이렇게 쫙. 맞아. 요거는 이제 상병이 할 수 있어요. 상병. 노련한 상병이. 어렵죠.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침상이 없으니까 매트리스 일광 건조가 끝이에요. 그렇죠. 깔끔해졌죠. 추가적으로 이 선진 병영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육해공군 주요 부대를 시작으로 침상에서 침대로 바뀌고 있고 최근에는 육군훈련소 침상 역시 2022년까지 모두 침대로 바꿀 거라 발표했습니다. 훈련소도. 너무 좋다. 근데 심지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훈련소가 제일 힘들거든요. 네. 자, 과거 군대 영상 우리가 보면은 침상 닦는 게 가장 힘들다고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쓰레기통, 바닥 쓸기 그리고 대걸레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예비역 두 분은 동의하시나요? 그 순서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완벽히 동의합니다. 그래요. 예, 쓰레기통은 일단 쓰레기가 손에 다 묻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쓰레기가 이제 분리수거도 이제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다 포함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분리수거랑 쓰레기가 밖에 나가서 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서 버리고 그 안을 또 닦아야 됩니다. 물 청소를 그렇죠. 웬만하면 예, 다 예. 해야 돼요. 쓰레기 소각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또 가야 되니까. 그 거리가 있으니까. 네. 또 뭐 꽉 차면 또 무겁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대걸레질이 있는데 저희는 대걸레가 없었어요. 대걸레. 와우. 대걸레 있으면 너무 편하지. 그냥 선체를 이렇게 쑥쑥쑥 밀기만 하면 되는데. 얘기했잖아요. 요거. 세상에. 와. 물착 뿌려서 마른 수건을 끝에를 잡고 쫙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바닥을. 네. 대걸레 진짜 대걸레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대걸레가 옛날 뭐예요? 대걸레가. 요즘은 동기생활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과거처럼 계급별로 청소하진 않을 것 같고 좀 어떻게 서로 나누나요? 예, 그 전에는 이제 기본 생활관 청소 그리고 각 생활관별로 병영 시설에 있는 공용구역 중 한 개를 맡아서 청소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임들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임무 분담제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대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이용해서 순번을 정해서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고 하네요. 네, 생활관 청소를 하는 것도 업무 중 하나잖아요. 그럼 정확한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법무관이 어떤가요? 맞습니다. 육군 같은 경우에는 육군 규정 120에 병영생활 규정이 있는데 여기 제 56조 3항에는 병영생활 임무분담제의 표준 모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 청소에 대해서는 환풍기, 선풍기 및 에어컨, 그다음에 생활관 게시판 부착물, 전기 플러그, 형광 등 스위치 확인, 그리고 창문과 창틀 청소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습기가 있는 부대의 경우에는 가습기 관리도 여기에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도 나와야 될 게 치약이에요. 주머니에 딱 치약 하나 딱 꽂고 있으면 뭐든 두렵지가 않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뭐 바닥부터 거울, 창틀, 선풍기, 화장실, 쓰레기통, 플라스틱, 창살, 뭐 책상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 값도 싸죠. 고급 나오죠. 가볍죠. 휴대하기 편하죠. 그리고 향기도 나. 군대 다녀온 네. 분들은 근데 이렇게 마치 자기가 치약회사 직원인 것처럼 치약을 찬양을 하더라고요. 치약 없으면 안 돼요. 이게 근데 근거가 있는 건지 군대에서만 좀 그런 것 같거든요. No. 너? 아닙니다. 다들 기다리셨죠? 리피의 군대 TMI 아 이거? 최고의 1분 양치아라고 만든 치약. 군인들은 왜 자꾸 청소할 때 치약을 쓰는지 궁금하셨죠? 과연 치약이 청소 효과가 있을까? 네. 진짜로 있습니다. 치약은 인산 칼슘 그리고 탄산 마그네슘, 분말 비누 등으로 구성된 가장 이상적이며 안정적인 연마제로 세면대 및 변기의 묵은 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거든요. 또한 불소와 연마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아주 물때 제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치약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한 달에 한 개의 치약을 보급품으로 주는데 치약이 남습니다. 뭐 선물이 올 때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월급도 높아져서 이제 PX 이제 충성마트에서 또 사서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좀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죠. 미스테리? 딱 적당량을 보급품으로 주는 치약. 왜 항상 남을까? 장병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남아. 뭐지? 치약의 용도가 뭔지, 원래 용도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게요. 자, 여하튼 이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치약으로 청소하기 시작했던 거군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장실 청소가 나왔는데. 화장실 청소 할 얘기 많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보통 한 얼마 정도 주기로 청소를 하나요, 화장실은? 예, 주기는 이제 하루에 1회. 화장실을 하루에 쉽게 일회? 예, 그렇죠. 화장실을 쉽게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감독이 더더욱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상에서는 뭐 10원으로 뭐 이렇게 긁고 막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 청소하던 그 대상이 뭐예요? 좌변기였잖아요. 네. 저희는 좌변기가 없었어요. 네. 행복한 거예요, 네. 좌변기. 맞습니다. 예. 자, 저희가 영상에서 또 좌변기 영상을 봤잖아요. 근데 의아했던 게 진짜 그 10원짜리를 왜 쓸까? 왜 써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원짜리 소재가 중요한데 이게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황동으로 만들었거든요. 동은 냄새를 없애고 세균을 죽이는 향균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원짜리로 이제 세균을 긁어내고 수세미에 치약을 묻혀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에이, 요즘 군대 안 그래요. 요즘에는 락스를 씁니다. 락스? 그쵸. 호스로 물 뿌리고 서로 락스틸하고 물 뿌리고 걸레질하고 바로 끝나죠. 여기서 팁은 락스를 아끼지 말아야 해요. 그럼 이제 당직 사관이 냄새 때문에 청소를 잘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뿐 아니라 생활관도 어지간한 청소 도구가 모두 세팅이 돼 있어서 효율적인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멘탈 관리법이거든요. 군대에서는 내가 안 한 거, 내가 뭐 싸지도 않은 것도 더러운 것도 제가 치워야 돼요. 되게 멘탈이 나가거든요. 뭐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도 진짜 어쩔 수 없구나. 이 또한 지나간다. 한 주 지나간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인권침해 판정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나왔던 영상 중에 인권침해에 해당했던 게 있었을까요? 네, 인권 침해에 해당했던 게 있었습니다. 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계급별로 구역을 나뉘어가지고 청소를 했던 건데요. 병 상호 간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협동적 동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별로 청소구역을 구분하는 것은 계급으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 청소구역을 계급별로 나눠서 해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저 때는 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인데 그럼 이런 경우 어떤 징계를 받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직무상 위반으로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대관리훈령 제17조는 병 상호 간의 명령 복종 관계가 아니며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8조에서는 계급을 이용한 명령 지시를 한 경우나 이를 묵인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라는 그런 목적이 없다면은 계급만으로 청소구역을 나누는 것은 계급을 이용한 암묵적 지시에 해당해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직무상 위반으로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제일 얄미운 사람은 계급 높다고 쉬운 청소만 하거나 아예 청소도 안 했던 병장이잖아요. 병장도 인권 침해 맞죠? 네, 병장도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병 상호 간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협동적 동반관계라고 했죠.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 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청소를 이병에게 미루는 행위는 이병의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그리고 휴식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청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공간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관에서 더 멋진 군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Drop the beat. 위열병영 총행군기 안전한 병영 열린 병영 이건 보장하지 전종이란 말은 전후에 또 다른 이름 에이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장병들 걱정 마라 졸지 마라 인권을 끝까지 지킨다 행군기가 함께 할 거야 우리가 나서주마 해결해주마 비타민 엔돌핀 나 있다 참 행복한 군대 이야기 이거 보자 이거 사수 오케이, 찢었어요. 다 찢었어. 오케이.